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오늘 즐거운 공부 시간입니다. 자,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하고 돌아보면 아무래도 본인 걱정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상담 받는 것 중에 80% 이상이 어떤 게냐면 이 빙의에 대해서 지금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네. 뭐가 쉬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 그 제정신이 아닌 경우를 옆에 사람이나 보니 금방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병원에 갔네, 병원에. 그래서 이제 약을 주는데 병원에서도 약이 신경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면 신경 마비제. 근데 약을 드시면 그 순간은 안정이 되니까 조금은 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근본적 해결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집집마다 거의 다 있어 지금. 와, 너무 많은 일이. 그래서 이런 상담은 또 다른 사람들 있을 때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개별 상담을 하고 싶다 하고 오면 다 이런 이야기야. 그 요즘은 이제 공개적으로 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제 다 들으라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상담하러 오면 제가 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 너무 많다 보니 그래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요거 제목 하나 해가지고 클릭해서 보여주시고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 해놓으면 빙이 뭐가 쉬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찾도록 한번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일어난 원인이 뭐냐, 원인이. 이걸 알면 해결하기가 쉬워요. 원인. 이 원인이 제일 먼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이게 출발해야 돼, 출발. 이렇게 안 하면 실제로 본인이 해결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 이 말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왜냐하면 자기가 기분 나빠하면 기분이 나빠져. 그럼 내가 지어서 내가 받잖아. 자기가 기분 좋아하면 기분 좋아져. 이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출발 안 하면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어떤 분이 제정신이 아니다 혹은 병이가 돼 있다 뭐가 쉬운 것 같아 한다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하는 이 출발이 되어야 돼.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하면 제일 쉽게 해결이 돼. 자,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았구나. 이거는 인과응보라 그러고 모든 것은 자, 여기서 자기 앞에 일어난 것은 인연 과보의 법칙으로
나왔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인과로 받았다. 인과.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자기가 공부를 하면 돼. 인과를 받았다. 인과를 받았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시달린다, 고통받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원인이 지금 결과가 어두워져 있다. 예를 들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혹은 고통스럽다. 지금 자기 자신한테는 지금 어두워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살피면 돼요. 나 지금 어두워져 있네. 뭔 일이 안 풀리네, 힘드네, 어렵네, 괴롭네.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어두워지려면 어두운 생각을 해야지 어두워져. 어두운 생각. 이게 자기 자신이 어두운 생각을 했다.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어두운 생각을 안 하면 나는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고. 자기가 어두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알면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자, 자기를 들여다보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을 불평불만을 해요. 그렇게. 여기 시작이에요. 그 불평불만을 왜 하느냐가 하고 왜 불평불만하냐, 왜.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다. 그러면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을 할까요? 여기에 이제 몰랐어. 요거를 무지, 몰라서 혹은 무명 이런 말을 가지고 원인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 모든 원인은 무지무명이 출발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말이 우리말로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무엇을 몰랐느냐, 무엇을 몰랐는가. 무엇을 몰랐냐면 어떤 생명도 여기 뭐 사람도 포함되지 뭐. 어떤 생명 내 마음에 들려고 사는 게 아닌데 뭐. 내 마음에 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들도 내 마음에 들려고 사는 게 아닌데 자기는 이걸 몰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마음을 내고 그래야 불평불만하. 이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여기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는 그 밑을 못 들어갔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뭘 몰랐나? 어떤 생명들도 내 마음에 들기에 사는 게 아닌데 나는 몰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했구나. 특히 부부, 가족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들라고 안 살아.
이걸 믿으라 아니고 그 증거가 뭐냐? 스님이 이렇게 일러주는데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봐. 내가 지금 남편 마음에 들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모 마음에 들라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마음에 들라고 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하라고요. 내가 상대방 마음에 들게 살지 않듯이 상대방도 내 마음에 들어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정확히 확인하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상대방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왜? 눈만 뜨면 상대방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살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럼 상대방하고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자기가 상대방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않다는 증거가 눈만 뜨면 상대방 마음에 들려고 안 한다니까요.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꼴값이라 그래. 모양 따라 가치가 다르게 역할을 한다. 이걸 꼴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꼴이 있어요. 이 꼴이 모양이에요. 그 모양에 따라서 역할이 있다고. 역할. 그 역할을 하려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같이 꼴값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글을 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자기 꼴값이에요. 숟가락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 꼴값이에요. 이 세상 어떤 생명체들도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자아 역할을 자기 꼴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거 하려고 존재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들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동을 걸어. 불평불만 하면서 자기를 어둡게 만들어.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자, 어둡게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자고. 자, 자신이 지금 어두운 기운을 내면 어두운 기운하고 다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 끼리끼리. 이거를 뭐라 하냐면 동조회로라고 그래요. 동조회로. 동조 에너지. 이렇게. 같은 기운이 이렇게 딱 오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내 주위에 어두운 기운이 온다고. 어두운 에너지 기운이 온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 전체가 어두워져. 이렇게 자기 한 사람이 시동을 걸어서 차츰 왜 수도 안 하고 계속 하니까 계속 어두워지게. 그러다 보면 동조회로, 동조 에너지가 알아서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영가들이 있어요. 이 영가들도 자연히 우리 집으로 와. 그러다가 우리 집만 오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들어와.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면 뭐가 쉬었다 소리를 듣게 돼요. 왜? 자기 몸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잠을 잘라도 안 되고 자기가 나쁜 생각을 안 할라 해도 안 돼. 그게 제 정신이 아니죠. 자기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을 괴롭히게 돼. 왜? 성질 막 내고 뭐 가족들한테.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가족들이 하다 안 되면 이제 정신병원에 뭐 여타든지. 왜? 너무 고통받아.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된. 병원에 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뭐 구슬해야 된다, 뭐 천도해야 된다, 뭐 다 하는 거야. 뭐 구명시술 해야 된다, 뭐 오만 그를 다 해서 왜?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런데 정작 그 옆에 있는 가족은 괴로워서 오만 그를 돈을 들여서 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평불만 하는 것을 계속 그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게 돈을 아무리 들여도 소용없는 일인데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 불변의 법칙은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어둡게 해서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출발하면 쉽게 풀린다고.
내가 밝게 하면 밝아지겠네. 금방 역전이 되거든요. 출발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자꾸 바깥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 다 짐을 뜨는겨.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불안해져. 걱정이 돼요. 이 가족들이 하고 있는 불안, 걱정도 어두운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전체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돼요. 왜냐하면 계속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바르게 알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바르게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근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자식이라 그러고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생기게 돼요. 부모하고 인연이 돼서 제일 먼저 부모가 이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첫째 뭘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된다. 심지어 뭐 시험하기까지 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내한테 인연이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권이 있다면 내가 임신하겠다면 임신 탁 돼야지. 심지어 임신 안 하겠다고 피임했는데 임신이 탁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를 선택해 줘서 감사하다고. 이걸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 제일 먼저. 그러면 보너스가 하나 더 날라와. 죽을 때까지 부모 원망을 안 해. 죽을 때까지. 뭐 부모 원망을 안 한다고. 부모 원망을 안 한다. 왜냐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첫 스타트를 안 가르쳐 놓고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 공을 들이고 임신을 하려도 임신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인연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서 선택해 줘서 감사하다고. 항상 선택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운을 어릴 때부터 보내고 그러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부모 원망하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꾸로예요. 내가 니를 키워줬으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가르치는 네가 내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해준 게 뭐냐고 더 달라드는 거야. 거꾸로. 자, 이 교육을 제일 먼저 하나 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걸 안 시켰다. 안 시켰다. 그럼 안 시키면 그 가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잖아요. 내가 이 교육을 안 시켰으니 자식한테 원망 듣고 소리 듣고 심지어 뭐 전쟁이 붙는 집도 있잖아요. 자식하고 부모가. 왜? 이거 안 시킨 가부로 받잖아. 이 세상 모두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잖아. 자, 두 번째 교육. 두 번째 교육은 제일 중요해요. 태어나서 무조건 이렇게 숨 쉬고 밥 먹는 거. 혹은 여러분이 어릴 때는 저절 주고 하겠지만 여기에 숨을 한 번 쉬려도 공기 도움을 받아요.
젖을 줄라 해도 내가 젖이 나오려면 땅에 있는 엄마의 젖을 무어야 되잖아요. 땅에서 나온 곡식이 엄마 젖이에요. 과일이고 다. 그게 하늘과 땅 도움 덕분에 우리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젖을 줄 수 있다고 어릴 때부터 이게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돼.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늘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 이걸 가르치면 보너스가 뭐에 날라오냐면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을 안 해. 잘 가르쳐 놨으니까. 왜냐하면 밥 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밥 물 때마다 불평불만을 안 한다. 이런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인데 어떤 부모도 어떤 학교도 안 가르친다. 정말 중요한 걸 안 가르친다. 이거 하나만 가르쳤더라도 늘 행복해. 늘 행복해. 무슨 학교 보낼 필요도 없어요.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 왜? 늘 행복해. 그리고 늘 집이 화목해. 왜? 불평불만 안 합니까? 이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교육 딱 하나 시켰는데. 근데 이 교육을 안 시켰으면 그 가보를 또 부모가 받아야 돼. 왜? 불평불만 하면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더라도 가보를 받아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는 얼른 아이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똑바로 먹어. 그래서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네가 키워놨더만은 뭐 부모도 모르고 뭐 엉뚱한 소리야. 키우면 뭐해? 똑바로 안 키웠는데. 이게 두 번째 계획. 자식을 낳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친 가보를 가정에서 가족들이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부모가. 자, 세 번째 교육은 이렇게 이제 자식이 태어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도록 돕는데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부모가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있으니 자녀에게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믿고 의지하게 한다. 믿고 의지하라. 이 변하는 거는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도 변하는 거다. 부모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오직 너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의지하. 왜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의지하? 왜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고 의지하란다 하고 가르쳐야 돼. 여기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뭡니까? 이런 데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르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은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가르치. 왜? 커서 이룰 때 쓰라고. 그러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3가지만 가르치. 1번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란다. 그 다음 두 번째,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 이걸 가르치는. 세 번째, 길을 살리면 운이 좋아진다. 이 3가지는 먼저 어릴 때 항시 가르치다. 항시. 그러니까 나중에 좀 크면 학교를 들어가서 좀 크면 10가지 원칙,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르쳐서 그걸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고 살게 도와줘.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딱 가르쳐야 돼.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늘 입버릇같이 세 가지 교육을 시키랍니다. 너가 우리를 선택해 줘서 감사하고, 우리는 평생 공기, 물, 햇빛, 땅, 이웃들 덕분에,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 부모가 늘 감사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부모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 엄마 입맛 뻥끗하면 뭐 시어머니 욕하고 뭐 불평불만 남편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자라잖아요. 그 부모가 제자리에 부모 역할을 못하니 자식이 자식 자리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조차 어떤 부모도 내가 자식일 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 어떻게 내 자식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우주의 부모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식이라 생각하고 가르친다. 그게 내 자식들은 가르쳤으니 그 다음 거는 내한테 원망은 없다. 왜? 자기가 안 한 거는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몰라서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알았지만 실천을 안 하는 것은. 근데 몰랐다 하면 그건 부모 책임이다. 가르치는까지는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뭐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다고, 뭐 방콕에서 안 나온다고, 뭐 어마어마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한창 막 피가 끓어서 막 사회 나가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 뭐 나이가 30, 40대 됐는데 집에 부모가 다 밥 해서 뭐 갖다 바치고 있고,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헤어스타일 패션 바꿔서 입고 제일 많이 한 것이 구명시식입니다. 뭐 잉크도 안 말라서 해가지고 뭐 지가 어제 아래 뭐 중대인데 지가 뭘 구명시식 해준다고 오라 하냐고 뭐 이런 욕도 들어먹으면서. 근데 그를 지금 3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해드렸는데 저한테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돈 달라 안 하지. 또 안 되면 뭐 또 다른 데 가서 하든지 말했지, 뭐 내가 돈 달라 안 하니까 되면 좋고 뭐 한 번씩 오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할 때 돈 달라 안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자, 이렇게 병을 구해준다 해서 구병. 그 다음에 목숨을 구해준다, 구명. 근데 이거는 시식을 통해서 시식을 통해서 병을 구해준다. 이게 정신병, 신병. 혹은 목숨을 구해준다. 그래서 구명시식, 구병시식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구명시식이란 말을 많이 쓰다가 차츰 내려오면서 정신병이다 하면서 구명시식, 구병시식 이런 말을 쓰게 됐대요.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자, 내 몸에 이제 다른 영이 들어왔다. 자, 요까지는 똑같이 내 몸에 다른 영이 들어왔다. 요까지는 똑같이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래요. 교회 가서 물어보든 어디 가서 뭐 용안대 가서 물어보든 만에 뭐가 들었다, 뭐가 쉬었다, 똑같이 해. 그런데 요게 그 다음에 해석이 똑같이 괴롭힌다. 이렇게 해석해. 몸에 들어서 니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고 마귀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거를 만들어. 니를 괴롭힌 놈, 니를 힘들게 하는 놈. 그러니까 니하고는 적이다 이거죠. 니를 괴롭히는 놈.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싸워서 쫓아낸다. 물리친다. 쫓아낸다. 전부 다 이 방법을 산통해. 뭐 칼을 던지든 뭘 하든 구슬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이 방식으로 한다. 이 방식으로. 자, 여기서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은 내가 이제 해결하려고 못된 놈,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이제 붙으면 싸움이 돼. 그럼 이때 더 셈은 이기잖아. 그러니까 큰 무당을 찾게 돼. 왜? 신한테 이기는 무당, 큰 무당을 찾는. 왜? 그 신이 너한테 꼼짝 못 해서 뭐 물리친다. 더 이쁜 말 해줄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고. 도망갔다. 이제 더 세게 해가지고 도망갔다. 도망갔으면 이 사람은 지금 좀 편안하겠죠. 도망갔으니까. 와, 그렇게 뭐 구두하고 뭐 천도제하고 뭐 구백시 했더만 좀 괜찮네. 근데 도망갔던 이게 여기 다시 자기가 어두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원인이 지금 뭐예요? 불평불만해서 원인이라고 안 가르쳐 줬잖아요. 뭐가 쉬어서 그렇다고 가르쳐 줬으니 뭐가 쉬운 걸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그러고 여전히 불평불만할 거 아니에요. 안 고쳤으니까. 그럼 불평불만하면 어두운 기운을 또 자기가 부르잖아. 그럼 이 도망갔던 게 부르네 가야지 하고 또 오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한 분 해서 안 된다. 두 분 해야 된다. 두 분 해서 안 된다 싶으면 아니 기둥뿌리가 빠진다.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근본 본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기 잘못인 줄도 몰라. 뭐가 시은 그게 잘못이지. 왜 재수 없이 내한테 그런 게 들어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냥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이걸 정확히 봐라.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안 하고 제일 먼저 어두운 기운을 내가 해놓으니 왔잖아요. 다른 영이 들어왔는데 내가 불러들였다. 내가 오게 만들었잖아요.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나도 힘든데 자기 힘든 사정을 알고 자기도 이참에 좀 승진 발령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승진 발령 해달라고. 왜? 이양지 너는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내 끝까지 해달라. 이렇게 신청. 저는 이렇게 본다. 볼 때 자기도 늘 불평불만하던 영이라 그게 자기도 괴롭잖아. 불평불만 해보면. 근데 마침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야, 그 동네 가면 나도 좀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될까 봐 내한테. 그 동네로 떡 갔어.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불러드니까 이제 몸에 들어가는 거야. 왜? 도움이 또 줄까 봐.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딱 들어가서 혹시 천도제 하거나 뭐 구명시 할 때 자기도 그 다음에 보너스로 승진 발령할까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 사람한테 와서 부탁을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내 만났을 때 승진 발령을 해라 하니까 이게 적이요 동지요. 자기가 볼 때 동지잖아. 적이 아니잖아. 그게 제가 기도해 준다고 신청만 해도 이 몸에 들어오는 영가들이 신청하면 또 쫓아 보내려고 하는지 그걸 얼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신청하잖아. 그럼 자기가 와서 보고 가. 어떻게 와서 보고 갈까요? 귀신같이 와서 보고. 그 시간이 안 걸리잖아. 귀신같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보는데 내 마음까지 다 보고 가. 이거 쫓아 보내려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성진 발령해 주는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볼까요? 귀신같이 봐봐. 그러니까 이제 와 드디어 나는 성진 발령한다고. 그럼 요즘 카톡에다 올리는 거야. 야, 성담 스님은 우리 편이더라. 그리고 카톡에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봐라, 유튜브 봐라. 다른 데는 적인데 동지다, 동지다. 인기 투표하면 1인 거야. 그래서 쟤한테 오면 제가 뭐 하는 거 없어요. 5분, 시간도 5분도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오면 아싸 하이파이브 끝.
우리는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하나 하니까 내가 이제 카드 잃고 뭐 이런 건 다 쇼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이 동지가 뭐 지금 뭐 싸울 일이 있어, 뭐 있어. 아싸! 하이파이브! 이러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도하기 전에, 구병식 하기 전에 다 끝내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뭐 돈이라도 놓고 뭐 시간을 내서 왔으니 뭘 하는 것이 해야 되니까 카드를 잃고 뭐 쇼를 하는 거예요. 동지가 싸울 일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한테 어서 부탁을 합니까? 자기 마음을 또 알아주자는 내가. 그러면 내하고 뭐 아삼육이라 하서 내가 지 마음 알아주는데 내를 어떻게 괴롭혀? 그 제가 이 한국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어도 자기들끼리 다 연락이 돼. 성담 스님 괴롭히면 안 된다.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왜냐? 자기들 앞으로 구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어디 있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다 돌봐줘. 내가 어디 가면 다 돌봐줘. 왜? 오래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인기 1인데 왜 다 적으로 사탄 마귀 때려 죽을 놈 나쁜 놈 해가 다 자기들 완전 매도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오죽하면 그러겠냐 하고 자기들 내 만났을 때 성진 발령해라. 성진 발령이 얼마나 쉽냐? 이만큼 사는 것도 어딨냐? 이러면 바로 성진 발령 되잖아요. 뭐 불평불만해서 어두운 기운이 생겼잖아. 근데 감사하는 즉시 끝나쁘잖아. 덕분에 사는 줄 알고 감사하는 즉시 끝. 그러니까 이게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구병식 시기는 뭐 천도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여기서는 아무도 구병식이 오라 안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라고 줄 거예요. 앞으로. 그 대신에 기도는 신청해라 합니다. 왜? 내가 힘을 보태주려고. 내가 세계 어디 있더라도 기도해 줄 거라고. 왜? 힘을 보태줘야지. 왜냐하면 이 신들이 또 내가 또 조금 이렇게 하면 좋아해. 왜냐하면 아유 스님 손만 한번 잡아도 막 이렇게 자기들도 그건 또 알아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건 뭐 내가 어디 있더라도 해준다. 그래서 신청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 들으라는 거죠. 이 강의를 지금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왜?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불평불만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시동을 걸었구나. 아무도 내 마음에 들려고 안 사는데 실제로 내가 가족 마음에 들게 안 살잖아요. 그 점검 하나 봐. 쥐는 가족 마음에 들게 안 살면서 가족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 공정한 사고가 아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고요.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쥐는 가족 괴롭히면 되고 가족한테 불평불만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알아라. 누구도 내 마음에 들라고 안 사니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당연하지. 그리고 한 발 더 갔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분들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숟가락도 만들잖아. 나는 숟가락 만드는 거 안 좋아하는데 지가 만들어주고 나는 옷 만드는 거 싫어하는데 옷도 만들고 왜? 내 마음에 안 들지. 옷 만드는 사람은 옷도 입고 밥그릇 만드는 사람은 밥그릇.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덕분에 자기를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런 거 내보고 만들어라면 작업을 지지. 그거 어떻게 알아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막 복잡한 거 해가 만들어서 딱 나면 우리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편리하게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름이 나의 축복이단 말이에요. 내한테 가장 큰 대박이다. 거기까지 눈이 탁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다 받들어 모셔야 될 부처님이다. 그게 뭐 무슨 불평불만 있을 수 있어. 다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다름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사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농사 짓기 싫은데 농사 지는 사람 없어라고 어떻게 밥을 해먹을 거예요? 그 다름이 나의 모든 안식을 다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 불평불만 아니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밝아지잖아. 그럼 내가 밝게 한 거잖아. 내가 감사했으니, 내가 밝게 했으니 내가 밝아지잖아. 그게 내가 짓고 내가 받잖아요. 그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
특히 병원에 가서 해결해 달라는 너무 웃기잖아요. 하기는 지가 하고 해결은 의사한테 해라면 의사도 황당하지. 하기는 네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요? 그럼 설거지 해주는 돈은 되게 비싸게 내라 하고 막. 그래서 막 왕창 받는 거야. 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바르게 못 시켜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 다음 자녀 교육 2탄. 지금 1탄은 이제 기본 교육인데 2탄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자녀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이 꿈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돼서 세상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 저기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 기분을 안 가르치는 이제 꿈이 뭐예요? 몰라요. 꿈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 꿈이 없었는데 어떻게 똑바로 살겠어? 어떻게 기운이 생기가 돌고 밝은 기운이 나오겠는데 꿈이 없는데 사람이 처지고 어두운 걸 하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로 왔다 그래. 하나는 할 수 없이 왔다. 이걸 이쁜 말로 인간의 몸을 받을 만한 업을 지어서 인간 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한 것을 할 일이 있어서 왔다. 할 일이 있어 왔다. 이거는 자기가 원을 세워서 일부러 왔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다. 자기가 여기 해당되는지 여기 해당되는지 눈치를 채면 노력할 때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할 일이 있어 왔다는 사람은 노력할 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좀 수준이 틀려. 태어날 때부터 항상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좀 틀려요. 근데 할 수 없이 온 사람들 보면 내부터 챙겨요. 먹을 거 하나 있어도 형님 먼저 먹으라 이런 게 아니고 막 좀 탁탁 받다가 형님 못 먹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왔으니까. 키워보면 알아요. 키워보면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이게 차원이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도 이렇게 차원이 있다. 같이 사람 몸 받아도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순식간에 안면 몰수하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든지 꽂히든지 뭐 이런 일을 해버려. 순식간에. 금방 멀쩡하다가. 왜? 이 동네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나도 얼른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온 거거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제일 먼저 꿈을 가르쳐야 돼. 꿈은 그냥 쉬운 거 하면 돼.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 우리 모두는 행복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행복하는 게 꿈인데 행복하려면 엄마도 행복해야 돼. 아빠도 행복해. 친구들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앞에 모두가 행복하는 것이 꿈이라고 가르쳐야 돼. 너는 행복한데 친구는 안 행복하면 네 마음이 안 편치? 그럼 네가 행복 안 하는 거란다. 그럼 너는 행복한데 엄마가 지금 행복 안 하면 네 마음이 안 편치? 그럼 너는 행복한 게 아니란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는 거야.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놓고 이걸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기간을 정하면 그때 이름이 목표라고 바뀐다. 꿈은 내나 꿈인데 기간만 적히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름이 목표야. 내나 같은 거예요. 기간이 없으면 꿈은 뭐냐면 막연하게 바란다. 막연하게 바라는 거다. 그런데 너무너무 웃기는 거는 자녀들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꿈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자녀가 너무너무 많다. 그 부모들이 뭘 가르치냐, 뭘. 사람을 제대로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부모부터 꿈이 안 돼 있으니 꿈을 못 가르쳤다 이 말이야. 부모들 보면 어디 가냐면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그렇게 일하러 가니까 이 사람이 꿈이 없는 거야. 나는 꿈터러 간다. 꿈을 이루러 꿈터러, 이 꿈자가 나와야 될까요? 오늘도 나는 내 꿈을 이루러 꿈터러, 일터러 가는 게 아니라 일터러 가는 사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꿈을 이루러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모두가 행복하도록 오늘도 나는 꿈을 이루러 간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러 가니 오늘 하루 일 안 하면 안 되나? 얼마나 힘들어. 부모부터 꿈이 자리가 안 잡혀 있다. 그냥 일하러 가서 돈 벌. 그 일하러 온 사람은 다 우리 지금 3층 공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딱 왔을 때 딱 모아놓고 이야기했어. 여기 일하러 온 사람 나는 쓰지 않는다. 여기 돈 벌러 온 사람도 쓰지 않는다. 일하러 돈 벌러 이런 사람은요, 돈 작게 주니 뭐 많이 주니 뭐 하여튼 뭐 같았어. 너 일도 열심히 하는 시간 떼어 돈 벌고. 내 작품을 남기러 오는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연마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남겨놔있다. 천년만년 가는 작품을. 그 작품을 남길 사람만 여기 일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일하는 분들은요, 자기 작품을 남긴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해. 일하러 오는 사람은요,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해. 일하러 왔으니까. 8시 딱 도착해요. 시작이 아니에요. 그럼 커피 한 잔 마셔요. 8시 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있으면 10시 새참 먹으면 또 30분 지나가. 또 조금 있으면 12시 밥 먹고. 일을 하는 시간이 몇 시간 없어요? 그럼 또 3시나 4시 새참, 3시 새참 먹잖아요? 그럼 4시 반 되면 벌써 손 다 들고 있어요. 왜 5시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땡 안 해요. 그럼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하러 왔잖아요. 돈 벌러.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작품을 남기는 분이라 새벽 6시 공양을 하잖아. 6시부터 공양 끝나고 나면 올라가. 한 바퀴 딱 돌고 하면 올라가. 그럼 일이 7시 되면 막 뚝딱뚝딱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녁을 우리가 6시 먹으래. 일부러. 우리 좀 빨리 먹자 해도. 그럼 일을 작게 한다고. 그리고 저녁 6시 먹으면 6시까지 또 일을 해요. 그럼 새참도 주지 말아요. 그럼 새참 먹는 시간. 그냥 차 한잔 마시면 된다고. 이렇게 작품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 심정이. 뭐든지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먼지도 마시니까 내가 단백질 다 해서 드리라 하잖아요. 저녁 마치고 나면 또 곡차 한 잔 마시고 주무시게 곡차 드실 안주도 해 드리라. 그 자기들도 놀래. 세상에 일하러 가서 이거 처음 봤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자기 작품을 남기는 사람하고 일하러 온 사람, 돈 벌러 온 사람 같냐 이 말이야. 그게 꿈터로 가 있네. 꿈터. 일하러 다니봐. 땡 할 때만 기다리고 있지.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가 사는 모습이 자녀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내 앞날이 궁금해서 제가 외국에 가서 법을 전하러 가잖아요. 거기도 똑같아. 우리 딸 이번에 승진하겠습니까? 무슨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궁금해가지고. 심지어 무당이 자기 이거 말고 요거 하면 좋겠냐고 내한테 물어봐. 자기는 무당이라 하면서. 너무너무 웃기잖아. 여러분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걸 먼저 아시고 안내하시라고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장장 25년 이상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야. 이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해서 도울 수 있겠다고. 요즘 복지사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최상위층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보다 위에 중상위층 사람이 있고, 중하위층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층 사람은 이 네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구나 하고 딱 분석이 된 거예요. 최상위층 사람이 몇 프로인가 보니 3%, 중상위층 보니까 10%, 중하위층 보니까 60%, 최하위층 보니 27%. 이런 비율로 같은 동네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를, 그러면 이 3%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째 부모를 잘 만났을 거다. 학교도 인류 대학교를 나왔을 거다. 직장도 되게 좋을 거다 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걸 갖다 대보니까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부모를 잘 만났고 직장이 좋은데도 최상위층 아닌 사람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했. 예일 대학교에서, 예일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온 학생들을 상대로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하고 조사를 해봤. 30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도 조사해보니 최상위층에 올라간 3%는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딱 세운 사람들이 공통점이란 거예요. 학교를 좋은데 안 나오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뭐 다 했더라도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한 분들이 결국은 25년이 넘으니까 그런 최상위 레벨, 뭐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 나와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 다 말을 들어. 그 신뢰가 생긴 공신력이 있는 위치에 딱 올라가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됐더라고요. 공통점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것만 같으래요. 뭐 인류 대학을 들어 나갔다 뭐 이런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더 연구한 사람들 다 놀랬대요. 너무너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 중상위층을 보니까 10년 동안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분들은 보니까 남들이 놀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악물고, 그래서 거의 다 전문 직업이 있는 전문가. 주로 사자가 붙었대요. 공인 회계사, 그죠?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뭐 사자가 다 붙어. 그렇게 사자 따려면 한 10년씩, 그지? 남들 놀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 레지던트 과정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 10년을 남들은 놀 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딱 자격증 따가지고, 이 중상위층 레벨은 밥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고 여가를 가지고 한 번씩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태. 밥 먹고 사는데 신경 안. 왜? 전문가로서 직장이 짱짱하게 다 있고 자기 혼자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 근데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10년 동안 일을 악물고 노력한 거야. 다른 사람 놀 때. 차이점이 딱 그거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하위층은 밥을 먹고 사는데 여전히 빚도 좀 있고 열심히 사는데 항상 그 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데 이분들 만나보면
목표가 없다는 게 똑같더래요. 꿈은 있더래요. 꿈은 아까 말했지, 막연한 바람. 막연한 바람. 이게 60%.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잘 살았으면, 행복해,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요? 이러면 또 없다는 거야. 응? 목표가 분명히 없다. 이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목표가 분명히 없는데 이분들은 열심히 산다. 착하게 살고 남 해코지도 잘 안 하고 오직 열심히. 그런데 맨날 그 장단을 못 벗어나. 그 장단. 이게 6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하위층은 막연하게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야지, 막 이런 막연한 꿈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꿈조차도 없는 사람을 최소 생계비라고 국가가 도와주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 그러면 왜 조금밖에 안 주냐고 욕 퍼붓고, 부모한테 안 준다고 술 한잔 먹고 땡깡 부리고, 도와주도 욕 들어. 그래서 이런 부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으로 접근해.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갖게 도와줘야 돼.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사고 지장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13% 사람들은 국가가 신경 안 써도 지가 알아서 잘 사. 그런데 나머지 87%는 국가가 도와야 돼. 근데 이 60% 사람들은 목표만 분명히 세우면 국가가 안 도와도 되는 사람. 그 국가는 결국 27% 사람들에게 꿈을 심피고, 그러다가 목표까지 생기도록 교육을 시켜야 진정한 도움.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복지를 우선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전 세계가 투표해서 당선되니까. 그게 투표해서 당선되려면 뭐 해줬구만 하면서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복지에는 3단계가 있다. 전통복지가 있다. 전통복지는 오직 돈을 주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돈 탐문을 하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일하면 준다, 고용복지. 그래서 뭐 근로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공공근로, 일하면 준다, 고용복지. 여기 이제 일하면 준다. 왜? 돈 타먹고 일을 안 하니까. 일 안 해도 돈 갖다 주니까. 최소 생계비. 이래도 복지가 안 돼.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국가가 전부 다 빚덩어리야. 돈도 없으면서 막 주잖아요. 그 일본 같은 나라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잖아요. 대책이 없다잖아요. 지금 선거하는 바람에 전부 다 펑펑 퍼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빚만 계속, 임기 하나 끝나면 빚만 이만큼 늘어나. 지금 이걸 또 찍어주는 사람도 지정신 아니야. 그게 어디서 나온 지오즘이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학습복지예요. 아,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 학습복지가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가 학습복지를 하는 거야. 이걸 깨워줘야 돼. 머리를 깨워줘야 되겠구나. 이 복지로 지금 간 나라들은 다 잘 살아. 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알아라. 자, 제일 먼저 부모를 잘 만났는가? 두 번째, 부잣집에 태어났는가? 세 번째, 형제 자매를 잘 만났는가? 네 번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는가? 다섯 번째, 배우자를 잘 만났는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두고 상에 속하는지 중에 속하는지 하에 속하는지 이 전생 농사를 파악하라. 그래야 출발할 때 각오가 다르다. 왜냐하면 전생의 농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하면 절대로 접니다. 저는 이게 상에 속해요. 상에 속하는 사람하고 하에 속하는 사람이 지금 같은 동네에서 경쟁을 하잖아. 그 되겠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기가 하면 이 상은 1시간 공부하면 지는 3시간 공부해야 돼. 이걸 안 가르쳐나니까 똑같이 친구 1시간 하도 지도 1시간 하도 어떻게 따라가냐? 내가 세게 강조하잖아. 중은 100m 달리기 할 때 그 100m 출발선에서 뛰는 거고, 상은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 50m 앞에. 하는 50m 뒤에 이게 경쟁이 되냐고.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같이 위원하고 경쟁을 시킨다고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주제 파악이라 해야 돼. 빨리 주제 파악을 시켜서 내 자녀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왜? 공짜가 없어요. 전생에 지는 다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전생에 탱자탱자하고 놀았는데 어떻게 지가 이번 생에 지가 남들보다 잘 나갈 수 있냐고. 지는 복도 없고 덕도 없는데 뭐로 해가 지가 잘 되겠어. 이 주제 파악을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거꾸로 안 되니까 이거 하품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평불만하고 막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부모 엄마하고 해준 게 뭐였냐고 헛소리 삑삑한. 네가 전생부터 해온 게 없는데 뭘 네가, 부모도 네가 선택한 거지. 없는 집에 지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이렇게 이런 걸 누구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본 베이스를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도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배로 하는 게 3배씩, 이건 2배로 하고, 여기는 2배로 해야 되고, 여기는 3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 이길 거 아니에요. 상을. 경쟁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괜히 맨맨한 사주팔자고 짜고 막 이래 어려운 거 막 헷갈리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 공부를 막 많이 해도 맞추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사주팔자 공부를 했더라도 기본 베이스 한 30%는 깔고 가는 거다. 이 정도만 계산하고 가면 돼. 내가 맨날 그래서 30-40%만 참고할 필요. 왜? 나머지 인생은 만들어가는 건데 거기다 인생을 다 맞춰하고 지정신 아니죠. 네 사주팔자가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못 산다 이런 소리 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 지정신이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온 베이스 기본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참고하는 데 쓰는 거라. 근데 그 참고를 어렵게 하지 마.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내가 부모를 잘 만나려면 내가 전생에 부모한테 잘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베풀었으면 부잣집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인과로, 바로 인과로. 형제 자매한테 잘했으면 형제 자매가 내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도 공부 많이 했으면 이번 생에도 공부하는 걸 게을리 안 하고 학교 안 가겠다 때려차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전생에도 배우자한테 잘했으면 이번 생에도 배우자를 잘 만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인과로 보라 말이야. 인과로. 이 세상은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건 다 인과다 말이야. 분명한 인과거든. 그렇게 파악해서 내가 상품인지 중품인지 하품인지 딱 하고, 그러면 내가 상품이면 이번에는 뭐 이게 특상으로 해야 될까요? 특상. 상품들은 주로 할 수 없이 온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어 온 사람이 대부분이야. 할 일이 있었어. 동네가 틀려. 그래서 알아야 돼.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할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 가르쳐진 상태에서 지금 그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돈만 벌려고 기준이 행복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는 돈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다 헛다리를 짚다가 세월을 다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을 주고 있다고, 뭐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교육도 안 시켜놨구나 하는 이 위기에 여러분은 위대한 기회인 줄 아면 된다. 위대한 기회. 왜?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요즘 여러분 실수하면 100세까지 살아.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해봐. 지금부터 잘하면 뭐 50년 될 수 있고 30년 될 수 있고, 왜 자식한테 30년 동안 내 모범을 보이면서 해봐. 그 자식이 다 안 바뀌겠어. 네. 그래서 위대한 기회, 위기는 위대한 기회. 그동안 나 못 시켰는데 지금부터라도 보여줘야지,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딱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다. 사실 아빠는 이제서 알았다. 그래도 다행이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왜? 너는 많이 남았으니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가 뭘 보여주냐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자꾸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부모가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다 보여주라고요. 요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요런 건 한 번만 딱 유튜브에 해놨으니까 유튜브 한 번 들려주는 건데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이제 유튜브에 한번 들어라. 그럼 내 할 일 끝. 그 대신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 부부가 모범이 돼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여주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부부는 유별이라 각자 할 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부 유별. 그래서 부인은 5가지만 하면 돼. 항상 기쁜 척 하라. 입꼬리 늘 올리고, 그 다음에 약한 척 하라. 그러면 못난 척 하라. 항상 남편한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요 5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5가지. 이 5가지 숙제를 부인은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자식들한테 보여주라고. 늘 이걸 하고 있는 거. 다른 거 뭐 하지 말고, 자식은 이제 유튜브 교육은 다 시켜서 저거 알아서 할 일이야. 요것만 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남편이 아니고 내 편. 이제 내 편이 남의 편 들면 안 되니까. 어떤 경우도 남자는 가슴에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 그것도 30년 후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가 가슴에 딱 있는 사람이 되라. 30년 후에는 내가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지금부터 하라. 지금부터 가슴에 딱 엮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라. 제일 먼저 이걸 달성하려면 이 부인이 든든하게 밀어줘야 돼. 그래서 항상 잠자기 전에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사랑을 표현하라. 왜? 당신이 꼴 보기 싫을 때도 입꼬리 올려서 기쁜 척도 해주고 일부러 약한 척도 해주고 못난 척도 해주면서 당신 덕분에 처음부터 내 길을 이렇게 살려주고 내 운을 이렇게 좋도록 해주니 그 고마움을 내가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가 마감되는 자는 시간에는 꼭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 고맙소. 이런 말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 이걸 자식이 본받도록 가르쳐야 돼. 아빠는 늘 이렇게 했노라고. 그리고 사이 될 사람은 뭐 너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딸을 주겠노라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이라 이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집으로는 장가올 생각을 말으라고. 얼마나 멋진 장인이 근데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하려 되면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돼. 술은 잘못하면 술술 넘어가다면 술술 또 지나가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실 때 이름을 바꿔. 곡차라고. 나는 술은 절대로 안 먹는다 그래. 나는 곡차만 마신다. 곡차는 2잔만 마신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1차 회식까지만 따라가고 끝. 이런 절제 있는 삶을 사시고 자녀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라. 세 번째, 일찍 귀가해서 일찍 잔다. 일찍 귀가해서 일찍 취침. 될 수 있으면 9시 뉴스 보지 말고 잔다. 여기 제일 중요해. 9시 뉴스 될 수 있으면 틀지 마라. 온 집안에 들어온 것만 다 틀어놓는다.
그게 보면 맨날 찔러 주겠다, 뭐 사고 났다, 뭐 여야가 싸웠다, 뭐 별 더러운 것만 다 보여줘. 그걸 왜 우리 집에 왜 틀느냐고, 오염을. 응? 그 시간에 뭐 법문 하나 틀어주는 차를 놨지. 이거는 절대로 9시 뉴스 틀어서, 그래서 9시 뉴스 나오기 전에 자버리라. 그 다음 네 번째, 부부가 사랑을 나누라. 부부 사랑하라. 사랑 나누기. 죽을 때까지 성관계는 배우자만 하라. 성관계를 배우자 하는데 성관계도 정성을 들여라.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뭔 모르고 남편이 생리 욕구 해소만 하고 끝나. 그럼 부인은 성에 대한 만족이 없어. 성불만. 그거는 사랑 나누기가 아니고 섹스한 거예요. 섹스. 두 가지라고 해. 여러분도 알아나라고. 나도 이거 배운 거야. 물어봐가지고. have sex가 있다네. have sex. 이거는 자기 혼자 볼일 보고 끝났다는 거야. 근데 make love가 있다요. make love. make love는 부인이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한 상태에 사랑을 나눴다는 거야. 와, 나도 이거 배워서 알았네. 장가 가려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왜냐면 지 혼자 볼일 보고 하면 불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make love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부 사랑 나누기. 이런 교육을 아무도 안 시키고 결혼을 보내본다니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새벽에 기가해서 일찍 일어나요. 새벽 기상. 4시 이후에 일어나서 무조건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공부를 1시간 이상 한다. 공부 1시간 이상. 여기 뭐 명상, 기도, 뭐 운동도 하고 뭐. 새벽 4시부터 하게 되면요 한 2시간 막 시간 널널히 있어. 그래서 1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출근한다 하는 요 5가지를 내 편 부처님들은 실천하시라. 실천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 하루는 빼먹고 한 번은 건너뛰고 그 다음 쉬고 그래도 괜찮다. 또 해야지 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 날 안착이 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10년 걸려도 괜찮아요. 왜? 30년 뒤에 세계 최고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는 말을 거죠. 가슴에 딱 들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하나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 시간이 올 날이. 왜냐면 내 바라고 저 그렇게 살았어.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 그리고 30년 넘으니까 세계에서 2등 안 하는 위치에 가더라고. 모델이 모델. 그래서 내가 권하는 거야. 그래 살아달라. 그럼 자녀가 이거 본받게 돼 있어. 그러면 부인이 자녀 교육시키기가 너무 쉬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아빠만 닮아라.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지. 얼마나 세상 살기가 좋아. 이렇게 사는 거를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하라. 그러면 그 집안에 가문이 생긴다. 내 자식 때, 이후 내 손자 때 보면 우뚝 서는 가문이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내가 씨를 뿌려라. 그리고 한 발씩 걸어라. 5 빼먹어도 괜찮다. 또 하면 된다. 하고 걸음을 걷다 보면 내 자녀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가 있다. 그럼 내 손자들은 우뚝 설 수밖에 없다. 3대가 정성을 들이면 인물이 나온다고 옛날 어른들이 하셨어요. 우리 집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인 제가 태어났다고 그래.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정성을 쏟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을 우리는 최소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누가 이런 기본을 가르치더냐? 왜 안 가르칠까? 1번 몰랐어. 2번 성담 스님이 할 일이 없었어. 몇 번일까요? 2번. 다 알아맞혀요. 2번이라고. 어찌 모르겠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많은데 제가 할 일이 없을까 봐 남겨뒀다고 저는 늘 이렇게 감사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이 기본, 사람 몸을 받았으면 기본은 최소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장장 1시간 20분 지금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